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우리 가문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범되겠던 양친이 내게 재산이 아닌 도덕적 가르침을 주신 점이다.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말인데요. 삶으로 보여진 부모의 가르침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오늘 만나볼 파워피플도 아버지가 삶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가치와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버지 길을 걷고 계시는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총장님입니다. 지난 1978년 의과대학에서 출발해 36년 만에 명실상부 충청권을 대표하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한 순천향대학교. 나눔 교육을 통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별화된 경쟁력. 그 저력의 중심에 서교일 총장이 있다. 의사로 인수를 베풀고 또 교육자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이 시대 진정한 리더. 오늘의 파워피플 서교일 총장의 리더십을 만나보자.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7대 총장님이십니까? 네네. 그런데 4대, 5대째도 총장님 하셨죠? 학교 와 보니까 학교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 학교는 약간 여유가 있고 네. 뭐 방학 때는 약간 좀 쉴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좀 예전에는 약간은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우리 사회나 뭐 정부나 모든 그 여러 주체들이 우리 대학의 변화를 상당히 강력하게 네. 푸시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전에보다는 훨씬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데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총장님께서는 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떤 점에 지금 역점을 두고 움직이고 계시는지요? 뭐 지방대라고 특별히 뭐 서울에 있는 대학과 달리 네. 뭘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대학들이요 대부분 그만한 대학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는 대학이 학생을 골라서 입학시키던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대학 수가 학생 수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학생이 대학을 이제 고르는 네. 시대가 되는데 네. 이렇게 다 똑같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인재를 키우겠다 그러면 학생이 뭐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뭐 자기 집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니크 유니버시티, 네. 아주 좀 특별한 네. 대학. 독창적인 대학. 네. 네. 어떤 뭐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적어도 이 학교를 가면 이런 학풍이 있어서 네. 이 학교를 들어가면 이런 학생들은 이런 학풍 속에서 생활을 해서 이런 인재가 나오는 대학이다. 네. 요거를 잘 만드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뭐 지방대학이 됐건 서울에 있는 대학이 됐든 사는 방법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대학으로서 지역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잡은 그 뭐라 그러나 키워드라 그러나요? 키워드는 나눔입니다. 나눔 교육.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게 뭐 그냥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혜택을 베풀고 이런 나눔보다는 영어로 share라는 개념, 우리가 주고 받고 네. 이렇게 서로 소통한다는 개념을 공유하는 거죠. 예, 네. 공유하는 개념을 그 염두에 두고 나눔 교육이란 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간의 나눔, 지식 나눔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과 교수 간의 교육을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나눔 교육,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교육을 위해서 뭐 토론식 교육을 한다든가 문제 해결형 교육을 한다든가 팀 티칭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적 방법을 자꾸 개발하고 네.
뭐 기업과도 좀 더 나누는, 서로 한쪽에서 한쪽을 도와주고, 기업에서 그냥 연구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연구해서 그 보고서 내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이 어려운 점은 우리가 가서 바꿔주고, 기업은 또 우리 학교에 대해서 뭐 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아주거나 취업을 시켜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나눔 교육. 네. 또 지역사회와도 우리가 주고받는 나눔 교육. 더 나아가서는 세계화의 나눔 교육을 실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눔 교육이란 걸 우리가 키워드로 하는 유니크 유니버시티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리더십하고 진로지도 두 개를 큰 리더십과 진로지도 네, 네. 큰 걸로 이제 두 가지가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핵심 핵심 요소. 교과 쪽에서는 핵심 과목이고 네. 비교과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가 뭐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리더십이나 혹은 진로지도. 그 진로지도에 있어서도 교육 방식을 좀 나눔 교육 방식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면서 배우는 쪽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천향대학교 커리큘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네.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전 학생이 취득을 해야 됩니까? 예. 네, 왜 이런 과정을 의무화했는지요? 이거는 뭐 저희 이제 이게 저희 의무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봉사학점이라는 네, 게 있는데 그렇죠. 봉사학점 중에 그 중에서도 의무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네.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하는데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 중심으로 발전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 독일 공교육이 꼭 그 공부를 못하지만 시험 안 보려고 노력하지만 꼭 시험 보는 게 인명구조 훈련하고 네. 뭐 자전거 타는 훈련 뭐 이런 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학생은 공부 못하지는 않지만 공부 잘하면서도 기본적인 인명구조 훈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제 그걸 하게 됐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나눔 그리고 생명 또 어떤 학생들의 인성 강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철학들이 결국 이제 부친 서석조 박사님의 영향 때문인가요? 뭐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 학교는 설립자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인터뷰 이런 걸 잘 안 하셨어요. 네. 이렇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막 발표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요. 근데 딱 하나 인터뷰 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나보다 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단어가 저희 아버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늘 그 말보다는 실천, 그런 거를 몸으로 항상 보여주시는 성격이라 그럴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셨고요.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군요. 예. 의사로서는 굉장히 겸손하셨고요. 굉장히 겸손하셔서 이 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니까 의사는 그냥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다. 네. 이제 1950년, 그러니까 40년대 말 5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 의학이라는 걸 소개한 분인 것 같아요. 최초 네. 미국 의학을 소개하시고. 네, 학문적으로는 이제 신경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그때까지만 해도 신경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습니다. 네.
그 전부터 이제 신경학이란 걸 하고 오셔서 제자를 키워내시면서 그때는 이제 정신과에서 하시는 신경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 아버님처럼 내과 베이스로 신경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신경과 학회를 만들면서 통합을 하셔서 네. 그 신경과 학회를 만들어내셨죠. 뭐 에피소드 같은 거라면 뭐 제 아버님이 이제 그 영친왕을 이제 일본에서 모시고 온 분인데요. 네. 그때 이제 영친왕께서 이제 그야말로 뇌졸중이 걸리셔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일본에 있는 의사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면 돌봐줄 의사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에도 이 영친왕을 잘 봐주실 의사가 계시니 이 의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또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일본 네. 의사들하고도 굉장히 잘 알고 가서 얘기를 하고 일본 의사들도 아 이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저 비행기에서도 좀 모시고 가라. 그래서 모시고 와서 여기서 쭉 돌봐주셨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부친이신 우리 서석조 박사님 참 대한민국 의료계에서는 큰 별과 같은 그런 분이신데 아버지로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총장님께? 저희 아버님은 이거 어떻게 보면 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자상하게 네. 뭐 저희 뭐 앞일을 세세히 챙겨주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사실. 네. 그 당시 아버지들 다 그랬죠, 뭐.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전형적인 아버님 스타일이셨고요. 네. 그 대신 좋았던 거는 그 제가 저의 의견에 대해서 네. 그 반대 의견을 안 내시고 네. 될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뭐 저보고 의사대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으셨고요. 네. 병원에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셨고 네. 다만 제가 결정을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제 의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그럼 총장님의 성공 키워드는 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네. 분석해 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네. 회장님이 성공하실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겸손이다. 우리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 하늘의 뜻을 말하자면 교만하거나 이런 네. 분들은 하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네.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하늘의 뜻을 따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런 겸손이란 말은 그 원래 좀 말하자면 그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위나 학식이 뛰어나면서 좀 낮은 네. 자세를 취하는 사람 한테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한 칭찬이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좀 어울리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겸손이 굉장히 높은 단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건 다르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고 겸손하다고는 안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나눔. 아까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장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나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야말로 요즘 이런 말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말이 굉장히 그렇죠.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 성공에다가 그 말을 붙여서 지속 가능한 성공. 네. 요새 뭐 성공했다는 사람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분도 있고 네. 한데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함께 항상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안 떨어지네요. 네, 정도. 저희는 그냥 저희가 원래 하던 일을 그냥 쭉 많이 하는 걸로 네. 그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이 정도를 지킨다는 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네.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학교의 역사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배워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네. 뭐 저 외부 분이 와 계시니까 더 아무래도 미남 총장님이어서 인기가 좋으신 것 같은데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요. 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하여튼 소통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예,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소통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건가요? 네, 뭐 이제 좀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네. 이제 올해부터 아마 올해부터.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네. 우리 학생 자치단체장들 중심으로 네. 학교에 무슨 이제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일들 네. 또는 학생들 복지와 관련된 일들 이런 걸 학교에서 설명도 해주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네. 바로바로 학교에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몇 가지 성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학생들의 의견을 들여서 그 식당도 이렇게 좀 바꿔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 같은데요. 그런 예. 시대 같은데 총장님께서는 학생들의 문화 어떤 생활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자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들을 그 만들고 뭐 있습니까? 제가 뭐 기여를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 좋아서 네. 뭐 예전에 뭐 영화도 같이 많이 보러 갔는데 최근에는 어떤 분이 뮤지컬 티켓을 많이 주세요 저한테 네. 몇십 장씩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뮤지컬을 많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네. 우리 학생들하고 보러 가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이 또 워낙 호응도 좋고 해서 그 뮤지컬 배우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기분 좋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과연 총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학생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제일 먼저 누가 손을 들었나? 우리 학생 이름이 누구예요? 노준입니다. 네? 노준님.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은 총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은 보통 다들 총장님이라고 하면 연세도 아하. 많고 좀 어려운 이미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총장님을 보면 마치 우리 외삼촌이 떠올라요. 외삼촌. 네. 네, 외삼촌은 그럼 저희 용돈도 많이 줘야 되겠네. 근데 저번에 올해 초에 제가 1월에 총장님께 새해 인사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보낸 거였는데 네. 총장님께서 정확히 제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네. 친절하게 답장까지 해주셔서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듣고 보니까 더 좋은 총장님이네요. 네, 정말 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학생 한번 손 들어볼래요? 우리 학생? 네. 총장님은 그 KBS 드라마 그 굿닥터에서 굿닥터. 네. 네, 천호진 원장님 같으세요. 아, 네. 네, 그 의사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학생들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매번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거든요. 네. 총장님은 자상하신 분이다라고 아. 말씀하고 싶네요. 외삼촌에서 아버지로 변신이네. 네. 그럼 또, 네. 우리 학생? 어디서 왔어요? 이집트에서 왔어요. 아, 이집트에서? 네네. 아, 얼굴이 아주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마음에 들어요? 네.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우리 청장님을 만난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어요. 걱정했어요? 걱정, 네. 왜 걱정해요? 왜냐면 한류 드라마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화를 많이 내고 패도 나오고 무섭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멋있다. 네. 아, 그리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우린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편했어요. 아, 그래서 네. 우리 학교가 대박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총장님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장학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뿌듯하시겠는데요. 또 학생들이 총장님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셨겠지만 평소에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총장님께 질문할 수 있는 질문권을 드리겠는데 어떤 학생이 총장님께 질문하시겠어요? 네, 제일 먼저 손든 학생.
전공보다 자격증에 올인하는 대학생들의 현실에 대해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어려운 질문을. 우리 이상민 학생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같으면 조금 더 시야를 조금 넓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데 너무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의미를 둘 것인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게 당장 어렵고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면 그야말로 한번 여행도 한번 갔다 오면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정말 본인이 마음속 깊이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면 그건 그때는 그야말로 과감하게 본인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는 학생 있습니까? 네. 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사귀지는 않지만 서로 관심이 있는 남녀의 미묘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총장님께서는 대학 생활 때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총장님만의 연애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미묘한 관계인지 뜨거운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애 노하우를 좀 부탁하시네요. 예. 요새 이제 썸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요. 썸 탄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호감을 좀 나타내는데 실제로 사귀지는 않고 그런 걸 썸 탄다 그러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요즘 학생들의 고민이 녹아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렇게 사귀다가 무슨 책임질 일이 생기거나 서로의 나중에 이제 헤어지면서 후회할 일이 되거나 헤어져서 마음 아프거나 이럴까봐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근데 네. 사실은 좋고 그런 거를 이제 썸 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사귈까 말까 막 고생하는 단계 그런 거를 의미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언을 한다면 그럴 거 없이 너무 나중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좋으면 직접 사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사람을 사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고요. 사람이란 게 항상 자기가 안 해본 일을 후회하지 해본 일은 좀 덜 후회해요. 그래서 뭐든지 용기 있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합니다. 네. 용기 있게 도전하라. 오수지 학생. 마음에 든 남학생이 있으면 도전하세요. 네. 자, 지금 총장님께서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진정한 리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는 어떤 개념이신가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특히 요즘에 와서 우리 이렇게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네. 공감형 리더라는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공감형 리더가 요즘 사회에는 좀 꼭 필요한 리더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 현장에서 가족들과 정말 같이 고생하면서 거기서 자고 이랬던 분들은 상당히 공감을 얻고 책임 여부를 떠나서 지금도 네. 상당히 존경을 받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서 그야말로 얼굴만 비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없었거든요. 네. 물론 그분들도 그런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시대가 이런 공감 그리고 포용 능력을 가진 리더, 이런 게 요즘 시대에 필요로 하는 리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공감과 포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총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총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 함께 보실까요? 궁금하죠? 자, 서교일 총장님의 리더십은 나눔형 리더십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이라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사실 그 리더십이라는 게 리더가 하는 일이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은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더가 할 일은 방향을 정했으니까 그걸로 뭐 끌고 가든지 아니면 네. 뒤에서 밀어주든지 받쳐주든지 해가지고 네. 어쨌거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이제 리더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방향을 정하는 일부터 같이 가는 일까지 좀 나눔형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눔에는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고 뭐 아주 뭐 좀 무겁게 얘기하면 권력 이런 거를 좀 나눠서 우리 제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부총장님, 또 처장님들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좀 서로 나눠서 하고 필요하면 학생들에게 의논도 해가면서 하는 그런 나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학교가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뭐 누구 개인적으로 누가 가져가지 않고 서로 나눠서 우리가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눔. 그런 나눔을 정말 진실로 실천을 해서 리드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세대 같아요.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총장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졸업생들 요새 졸업 앨범을요, 요즘은 CD로 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글을 쓰거나 하지 않고 졸업생들한테 이렇게 연설문으로 해갖고 거기다 올리거든요. CD로 해서. 네네. 네. 거기 꼭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자유롭고 멋지고, 재능 있는 존재인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남한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본인이 얼마나 정말 빛나고 자유로운 존재인지 생각해보면 다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총장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총장님의 철학 그대로 인간사랑 그리고 또 나눔을 통해서 순천향대학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서 정말 글로벌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총장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감사드리고요. 당신의 삶의 스승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그 스승은 바로 당신 곁에 존재하고 있다. 21세기를 움직인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인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평생을 후학 양성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순천향대 서교일 총장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파워피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